안녕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엔라이튼 TV 강량입니다. 사실은 이제 업로드하는 날이 아닌데 지금 상황인 만큼 아, 윤 대통령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제하의 두 번째 유튜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제 스승이자 참 대한민국의 큰 어른이셨던 올해 4월 23일 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노재봉 전 총리 또는 노재봉 서울대 교수님을 모시고 그때 탄핵 정국에서 제가 차로 여러분을 만나는데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내용이 제 대한민국은 내전 중 책 이제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책 4권에다가 4권 서문에다가 그때의 일들을 다 적었습니다. 그때 이제 광화문을 메운 그 촛불 대중들의 그 마치 북한의 아리랑 공연을 보듯 듯한 그런 조직적인 퍼포먼스와 어, 놀라서 자라목이 되어버린 이 자유애국 보수 시민들의 가슴과 당혹함과 그리고 몇몇 그 열성 그래도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열심히 뛰었던 여러 자유애국 시민들의 모습이 그때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때 쓴 제목이 비루하게 사는 인생의 어, 회고라는 어떤 그런 제하의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이제 제2의 탄핵 정국을 정말 그 현실감 있게 지금 또 목도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에 학습 효과가 있어서 뭐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좌익으로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금 역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재명과 조국으로 이어지는 이 두 그 야당 대표들의 모습은 마치 그 3.1 운동을 집도했던 애국 열사, 민족주의자처럼 굴고 있습니다. 아니죠. 근데 이제 이들의 진 면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이 해왔던 그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그 내막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은, 국민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대한민국은 내전 중이라는 책 1, 2, 3, 4권을 썼듯이 지식인들은 그 내막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지식인으로, 물론 뭐 지금 어젯밤에 정교조 6천 명의 전국 교수 모임이 정교조가 탄핵 그 반대 지지 성명을 냈고 지금 광화문을 메우고 있는 애국 보수 시민들이 지금 뭐 훨씬 저쪽 그 탄핵 지지하는 숫자보다 많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이 철딱선이 없는 국민의힘 이제 정치가들도 일부는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인식하고 이 친구들이 살금살금 합법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여실히 이제 깨닫고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공동 성명을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늦은 감이 있죠.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이들의 암약하는 지금 보십시오. 국가 권력, 정권이라는 것은 그 정권을 행정부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소위 국가 권력 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재인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뭐 제가 있었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가 방 17층이었는데 바로 18층에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성공회대학에 그 아주 음흉하게 생긴 정해구라는 성공회대 교수가 와서 그것을 열 몇 명이 와서 집도를 하고 아주 국정원을 완전히
폐쇄시켜버리는, 아주 파산시켜버리는 그런 작정을 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다 그 누적되고 주축이 되어서 이제 이들의 세력이 우리 쪽에서는 조그만 일만 터져도 그냥 그 과장 선전을 해대면서 국민의 마음을 이제 뺏어가는데, 이들이 저지른 어마어마한 죄들은 대부분 언론이나 방송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언론 방송도 이들의 세포들이 상당히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압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위 국가기관인 국방부, 국정원, 그 외 행안부, 통일부, 뭐 이런 그 중요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국가기관 내에서의 압력하는 세포들의 그 세력이 여간치 않다는 얘기가 반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이제 소위 국민을 각성시키고 자기 몸을 던진 거죠. 그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내부적인 국내 사정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준 것은 대단히 늦은 감 있고, 그리고 그 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초기에 힘이 살아 있을 때 그걸 아주 기획을 해서 제대로 들어갔으면 뭐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달라고 지난 3년 동안 꾸준하게 칼럼을 썼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의 얘기가 어디 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제서야 제 기억에 이제 2018년에, 이거 뭐 제가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 국회 그 해수부 장관을 했던 그 이주영 의원실 주최로 해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압력하는 종북 주사파 김일성 민족주의 반체제 세력들이 어떻게 이제 이론적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제가 세 사람의 그 지난 세월에 그 소위 그 정치 철학자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이제는 안토니오 그람시를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탈리아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그 소위 공산주의자인데, 안토니오 그람시가 소위 문화 헤게모니를 주장하면서 문화적으로 그 이제 그 시민 사회를 압도해서 그 힘으로 합법적인 단계를 통해서 체제를 전복하라는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제 들고 나온 게,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은 마키아벨리를 읽어라, 마키아벨리가 되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 턱도 없는 틀린 말입니다.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은, 좌익들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진실된 내용을 가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로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냈던 것이 뭡니까? 진지론. 전 사회 시민단체 또는 어떤 뭐 정부 단체 이런데 진지를 구축하고, 때가 되면 기동전, 마치 전격전을, 독일의 히틀러가 그 마지노선을 넘고 프랑스를 침공했듯이 전격전을 방불케 하는 기동전을 펼쳐서 그 내용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합법적인 얼굴을 쓴 채 합법적인 과정으로 체제를 전복하라고 한 게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미순이 효순이 사건 때부터 해가지고 소위 이 좌익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나 하는 것을, 미순이 효순이부터 광우병, 이명박 때 광우병 파동, 세월호,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왔나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지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 체계입니다. 좌익들은 이미 이 책을 제가 그 유학 도중에 한국에 왔을 때 1901년에 샀던 책입니다. 이미 이 좌익들은 1980년대 안토니오 그람시를 다 뭐 어려우니까 뭐 자기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좌익들은 다 체계적으로 기구가,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지식인 파트, 그 다음에 행동 파트, 그 다음에 전달 파트,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음의 공장, 음모론을 만드는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지하 세계에서 움직이는 세포 조작, 이게 다 기구가 짜여져. 그게 뭐냐면 한번 북한을 보십시다. 북한에서 노동당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두 개인데요. 하나가 뭡니까? 하나가 조직 지도부예요. 이런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선전선동부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선동해서 나라를 뒤빌고 민중을 자극하는 그 내용이 바로 공산주의 통일전선 전술의 핵심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다 넘어간 거죠. 두 번째 철학자가 제가 얘기했던 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우파입니다. 이데올로기엔 유토피아를 쓴 독일의 칼 마나임이라는 그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우려했던 건 뭐냐면 좌익들은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사건, 사고를 전부 정치화 해가지고 이 사건, 사고를 하나의 사회 규범으로 만든다. 사회 규범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의 정통성을 넣어서 절대로 더 이상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다른 사람들이 논하지 못하도록 성역화를 하는데 확실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칼 마나임이 주장을 했습니다. 느끼는 게 있죠? 이 사람들은 우파인 칼 마나임의 철학조차도 다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의 소위 그 통일전선 전술, 그다음 체제 전복을 향한 민중 선동 선전에 이용을 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 성역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5.18이 성역화되어 있죠. 지금 4.3이 성역으로 가고 있죠. 그다음에 모든 세월호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어린 학생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도 성역화를 해가지고 그 얼마나 7년, 8년 동안 노란 리본을 메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억눌려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한번 지난 대선 때, 총선 때를 보십시오. 그 야권에서 희한한 친구들이 다 국회의원에 출마했는데 문제가 많고 범법자도 많고 윤 대통령이 국회는 지금 범법자들 집단이다라고 하면 그 틀림이 없는 얘기죠. 그렇게 그때 당시 잠깐 소요가 있었습니다만은 국회의원 빠지 달고 이들에 대한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마치 지나간 전설처럼 고요하게 이 사람들은 되려 더 큰 목소리로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고 우파 자유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타나는 철학자가 누구냐 하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좌익들의 이제 성역화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나타난 현상과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이런 어떤 그 좌익에서의 이제 기본적인 철학에 대한 이념 사조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 현재에 나타나는 사회적 변혁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 예를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2010년, 그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세계가 돌아가는 경향을 보고 인터넷 사회, SNS 사회, 그 다음에 그 소위 이 개인의 이제 일반적인 저번에 얘기했던 어떤 현장이라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서의 현장 논리보다는 다 이 우주적 공간에서 자기의 나름의 이게 이제 인터넷 아이폰이나 이런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어디 전 세계를 다 가보세요. 전철 안에 사람들은 딱 한 곳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느냐? 인터넷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자신들의 공간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일반적인 규범이나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률 이런 건 없고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자신만의 이지에 관련된 선택적인 규범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갖고 왔던 이 고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소위 선악의 개념이 다 없어지고 자신에게 유리하면 그건 선한 것이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사회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것을 이제 좌익들은 10분 이용을 해가지고 슬슬 이제 던져보는 거죠. 요렇게 이제 자기가 얼굴 바꾸고 말 바꾸고 행동을 나쁘게 해도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적당히 조절을 하면 언론에서 그걸 또 당위성을 인정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들이 만든 죄악의 그 구렁텅이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벌써 그걸 느끼고 아 국민들이 시쳇말로 개돼지가 돼 있구나 하는 걸로 해서 선전성동을 해서 자극적인 말로 이제 따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류 보편적인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어떤 인간의 그 평등권, 인권, 자유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거의 그런 어떤 진리적인 얘기도 우리의 삶도 모두가 이제 희화화돼 가지고 엔터테인먼트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리지도 지식도 엔터테인먼트화 돼 가지고 나리지테인먼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보도 인포메이션도 엔터테인화가 돼가지고 인포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중요한 지식과 지성과 정보 이런 것들이 전부 희화화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소위 코미디언이 그 개그맨이 얘기하듯이 돼버렸으니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진중한 진실된 무거운 진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그 희화화된 일반화된 그 진리를 얘기하니까 진리 자체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진리는 자기 개인의 물질주의와 자기 이해에 있는 것이고 지식인들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인들이 타락해가지고 얼마나 일반 평범한 대중보다도 못한 그런 소행을 하는지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까지 TV나 언론에서 봐와서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설사 이런 것을 좀 아는 지식인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그 신상이나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고 그냥 땅 밑으로 들어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대신에 대세가 이렇게 되니까 서울대 교수란 작자들이 또 시국 선언을 해야 되고 또 다른데 국립대학 교수라는 작자들이 또 시국 선언을 해야 되고 이런 판입니다. 그러니까는 전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좌익들이 모이를 던져주면 그냥 파다닥거리면서 달려드는 닭새끼들처럼 지식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작금의 세. 그 결과가 지금 오늘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한 명의 그 철학자를 잊어버렸는데 다른 한 명이 누구냐면 철학자가 지금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바로 독일의 법 철학자 칼 슈미트입니다. 칼 슈미트는 이미 이런 상황을 다 히틀러 등장 과정에서 얘기하고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위 영국으로 출연된 자유주의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를 하는 철학자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 사람의 이제 저서에서 뭐 대지의 노모스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개념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회주의의 위기, 특히 의회주의의 위기에 지금 같은 상황을 굉장히 종용합니다. 그 의회주의가 그러니까 이제 이때의 상황하고 지금 21세기 작금의 한국의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좌익들이 의회를 장악해가지고 입법 독재를 통해가지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이제 굉장히 핍박받고 쇠망하는 상태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이었어요. 예, 그걸 깨는 게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의회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만든 막스 베버도 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스 베버가 우겨서 들어간 게 대통령의 긴급 조치권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거. 근데 헌법 자체가 저렇게 자유주의 하에서 개인, 그다음에 이제 인권, 그다음에 이제 자유권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설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계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거고 그것을 묵살하고 소위 그 전체주의적인 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것은 없다. 정치라는 것은 적과 그다음에 친구
이거밖에 없다. 우적관계를 만들어서 외부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적 총의는 바로 그런 어떤 전체주의적인 집단 논리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칼 슈미트가 얘기한 게 히틀러의 전체주의의 이념적 기반이 된 것입니다. 이 좌익들은 지금 우리 보수 우파는 칼 슈미트가 누군지도 몰라요. 뭐 관심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은 칼 마나임, 칼 슈미트, 그다음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체제 전복을 향한 구체적인 이념 정리를 해왔던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무서운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터넷 세대, SNS 세대에서의 세상의 변화를 읽고 작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시체말로 개돼지로 만드는 우민화시키는 작업을 해온 겁니다. 지금 이만큼 그 선악이 구불되고 그다음에 이들의 좌익들의 죄악상이 이렇게 파렴치하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 조사를 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예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기울어져 버렸고 이들의 선전선동과 위선과 기만, 거짓과 사기극으로 완전히 대한민국은 일단 사회적인 자연 상태가 된 겁니다. 자연 상태의 규범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힘센 논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을 잡아먹고 또는 잡아먹히는 그런 아예 무정부적인 사회가 이제 된 거죠. 그렇게 일부러 만든 겁니다. 그것이 이런 이제 작금의 현상이 그래도 법을 알고 그래도 자유주의가 뭔가를 아는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혔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계엄령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숭고한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심은 전파가 될 겁니다. 점점 더 크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좌익들은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시키려고 온갖 묘책을 다 쓰고 난동을 부리고 그 다음에 외신을 흔들고 이렇게 할 거지만 뱉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서야 국힘당의 참 한심한 국회의원들 몇 명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눌리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갖고 온 게 뭐냐면 마우스 웨이라고 모태통의 길이라는 이 에드워드 라이스라는 이 친마오 서양 학자가 엄청나게 이제 찬양을 한 책입니다. 마오는 어떻게 했어요? 공산혁명 끝나고 이제 다 그때 같이 협조했던 이제 신분이 그 부르주아급은 부르주아 그 반동분자라고 처단하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마치 홍위병처럼 마오를 진위했던 그런 종자들은 소위 그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반종파주의라고 처단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정적들은 소위 이제 회색 분자 또는 반체제 세력이라고 해서 처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가 왜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만한 인간들이 없습니까? 그건 평양의 지령이죠. 백두혈통의 지령으로 유일체제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갔던 것을 우리는 지금 2년 동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 있는데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현상을 그냥 스스로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왔던 겁니다. 이재명이 그 찌질한 그 양아치 같은 그 아주 천박한 이재명이 뭐가 그렇게 달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뭐 신의 사도라든지 뭐 지금 유일체제로 가는 소위 뭐 완전히 민족의 태양이란 조금 있으면 이제 소위 백두혈통에 준하는 그런 인간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걔가 이제 그 친구가 권력을 잡으면 조국이 남아나겠습니까? 조국의 출신 성분은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 반동분자라고 조국 날릴 것이고 개딸들 남아나겠습니까? 개딸들 이렇게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개딸들은 자기가 이재명이다. 자기가 이재명을 만들었다고 자기가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희한한 몽상에 젖어가지고 저렇게 날뛰는데 저들을 가만둘까요?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종파 세력이라고 개딸들도 처분이 될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뭐 한동훈이라는 작자가 지금 뭐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요번에 이제 이재명을 참아내면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꿈도 꾸지 마세요. 한동훈 제일 먼저 날아갑니다. 이런 세상이 됩니다. 어떻게? 국가 권력을 국가 권력 기관들을 다 장악해가지고 이미 이제 국정원 뭐 아무튼 뭐 국방부, 통일부 다 국가 세력 중에 지금 압력하고 있는 스파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그러니까는 제 일단은 이제 저 엔라이튼 이게 계몽인데요. 그래도 계몽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몇 명 시청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 엔라이튼 TV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모임에 열심히 나가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버텨낼 수 있도록 지지하시고, 그리고 경우가 된다면 이게 뭐 많은 내용이라서 한 700개의 칼럼을 썼는데요. 지난 7년 동안 대한민국 내전 중 1, 2, 3, 4권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이제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인식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